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럼맨TV 홍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의 사인 보이시죠? 그리고 제 이쪽에 보면 또 사인이 있고, 오늘 특별히 이게 무슨 Z로 시작하는 뭐 알파벳이 되게 많아요. 바로 400년 이상 된 드럼 심벌을 만드는 바로 질전이라는 브랜드의 심벌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뭐냐, 바로 이 질전 회사의 역사, 과연 언제부터 이 드럼 심벌즈가 사용이 됐는지와 이 질전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계기가 한번 있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코스모스 악기라는 악기에서 아티스트로 현재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전이란 심벌 브랜드 역시 코스모스 악기를 통해서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아티스트라고도 하고 엔도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엔도스먼트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그 일종의 아티스트가 그 특정 브랜드의 악기를 씀으로써 그 회사에서 이제 홍보 효과를 이루게 되고, 또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매출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재즈, 팝, 라틴, 펑크, 뭐 메탈, 그런 여러 종류의 음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활동하는 아티스트를 선정을 해서 그 악기 브랜드가 공연이나 TV 혹은 여러 페스티벌에 그 아티스트가 쓰는 악기가 노출이 되게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악기가 관객들에게 계속 알려지게 되고, 방송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 TV쇼나 그런 음악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 밴드 건반이나 신디사이저나 드럼에 보면은 그 브랜드 회사명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가끔 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역시 이 드럼 심벌 회사 질전의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봄 정도, 5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질전 회사에서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세 나라 아시아 지역을 첫 방문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통역을 나가게 되었었어요. 질전 회사에 그 심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언제부터 심벌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통역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너무 그 드러머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저희 드럼맨 TV에서 오늘 그때 있었던 번역본을 지금 제가 눈앞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을 통해서 오늘 질전 히스토리에 대해서 드럼맨 TV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질전 심벌을 설명드릴 때 그 히스토리 앤 레볼루션, 역사와 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약 4세기에 걸친 기간 동안 질전은 세계 최고의 심벌 제조 업체로 성장을 하였고요. 질전 패밀리는 현재 거의 16대에 걸친 지금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한 대가 대부분 얼마나 되죠? 남자가 일반적으로 한 30살 때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60 정도가 되면 이제 2세대가 되고, 약 한 90에서 100년 정도를 이제 3세대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년이면은 6세대, 300년이면 9세대, 400년이면 12세대. 그러니까 거의 지금 4세기 동안 약 16세대에 걸쳐서 이 사업을, 가족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전은 지금 현재 세계 최대의 그런 드러머들과 타악기 회사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는 거의 최첨단의 그런 아주 탁월한 품질을 만들어내는 심벌 회사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6세기부터 이 심벌을 만들기 시작을 하였는데, 1618년도에 콘스탄티노플에 살고 있는 그 아르메니아 지방의 연금술사인 어베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베디스가 그 질전 심벌을 만드는 합금 공정을 발견하고 이것을 심벌 제작에 적용을 하면서
아주 탁월한 선명도와 지속성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6세기 때. 그리고 이스탄불에 그 술탄, 이스탄불 심벌에도 술탄 심벌이 있잖아요. 그 술탄의 굉장히 유명한 예니셔리 밴드는 매일 기도, 종교 축제, 왕실 결혼식 및 오스만 군대에 대한 그 호출을 위해서 아베디스 심벌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왕실 군대 그의 그 큰 경조사나 이럴 때 그 심벌을 들고 나가서 뭔가 맞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질전 심벌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 질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드지엔인데 질 그다음에 DJ, JN 이 뜻이 뭐냐면 질은 터키어로 심벌을 뜻하고요. DJ는 제조사를 뜻하고 EIN은 아르메니아의 전미사로 아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심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질전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23년에 아베디스란 사람은 그 술탄의 축복을 받아서 오스만 궁전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사마티아 지역에서 자신의 심벌을 만들게 됩니다. 어베디스는 1651년에 그 어베디스의 장남인 아캄이라는 아들에게 그 심벌의 비밀 가정을 전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600년대에서 1800년대가 됐을 때 1680년대에 클래식 작곡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음악 시간이 많이 배우셨던 뭐 모차르트, 베토벤, 뭐 이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심벌즈를 그 클래식 작품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16세기 이전에는 바로크 시절 때는 타악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16세기 때 처음으로 타악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때 질전 심벌을 사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예로 독일 작곡가인 니콜라스 아담스 스트룽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오페라 에스더라는 곳에서 심벌을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700년대가 되어서 18세기 동안 그 심벌즈는 유럽 군대에서 점차 인기를 엄청 누렸다고 합니다. 1780년도, 1700년도 후반이 되었을 때 모차르트가 심벌을 사용하였고요. 12년이 지난 후 하이든 있잖아요, 여러분. 하이든이라는 또 유명한 작곡가가 그의 심포니에서 심벌즈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질전 심벌이 되겠죠. 세월이 흘러서 1800년대 중후반에서 19세기까지 음악의 아버지라 그러나요? 음악의 아버지 바그너라 그러나? 네, 바그너가 자신의 작품에 풍부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오로지 질전 심벌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벌즈는 오케스트라에서 아주 영구적인 위치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1851년도 어베디스 2세는 자신의 선박에 마르세유와 런던 국제 박람회를 걸쳐서 그 심벌을 전시하고 메달과 표창장을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1856년도에 바로 어베디스가 사망하고 나자 바로 그의 남동생인 커롭에게 그것이 바로 전수가 되게 됩니다. 커롭은 유럽 전역에 걸쳐서 약 1300개의 심벌을 수출하였고요. 비엔나, 보스턴, 볼로냐, 시카고 계속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게 되면서 심벌 세이지를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질전 가문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1868년에 그 가족이 엄청난 사업에 그런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누적된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전은 그 사업을 파리로 이전할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이 질전 회사는 그 당시에 터키에 위치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900년대 초반이 되면서 1909년도에 커로프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커로프는 그 비밀 과정을 어베디스 가족에게 다시 돌려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어베디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뭐 정치적인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의 장자권을 뭐 거절했다나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거절해서 그 비밀이 그 남동생 어베디스 2세 아람이라는 사람한테 그게 이제 비밀 합금이 전수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람이 더 이상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심벌이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아람이라는 사람이 이 질전 악기를 많이 세일즈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악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게 되는 미국으로 이 심벌즈를 수출을 하게 됩니다. 1900년대, 1920년, 30년대가 되면서
그때가 이제 재즈 스윙이 가장 붐을 했던 바로 시대가 되겠는데, 그 아람이라는 사람이 재즈 시대가 시작되는 1929년도에 매사추세츠주 퀸시에 이 질전 회사를 다시 설립을 하게 되죠. 1930년대 어베디스는 바로 그 유명한 진 쿠르퍼와 아주 두터운 신뢰를 쌓게 됐고, 여러 아티스트들한테 심벌을 들려주게 되면서 그 아티스트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질전 심벌을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도록 그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심벌들을 얇게 만드는 아주 신흥 드럼 강국에 들어가는 그 세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1935년도에 어베디스는 그 비밀 프로세스, 비밀 과정을 바로 그의 아들인 아만드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아만드는 바로 그때부터 모든 사업의 기초부터 다시 배우게 됩니다. 1930년대에서 50년대 가장 재즈가 붐을 했을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 때 이 질전은 이제 모든 드러머들에게 다 사용이 되는 심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스윙 드러머로 굉장히 유명했던 칙 웹과 파파조 존스와 아만드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에 참석을 하면서 군대로부터 구리와 주석을 배급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심벌은 구리와 주석을 합쳐서 만드는 게 바로 심벌이 되거든요. 이 사업을 전쟁 2차 대전에 계속 발발을 함에 있어서도 계속 심벌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그 비밀 합금 과정이 기록된 유일한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1945년도에 아만드는 그 비밀 합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1950년대가 되면서 질전은 15명의 직원을 고용을 하게 되었고, 연간 약 7만 개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이 심벌을 연간 7만 개를 생산하는 회사로 급부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만드는 그 드러머가 원하는 그 오묘한 소리를 늘 그 만들기를 갈망을 하였다고 해요. 그 드러머들마다 심벌을 들을 때 자기가 원하는 음악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재즈 드러머건 팝 드러머건 여러 그 심벌을 사용하는 드러머들이 원하는 사운드가 있을 텐데, 계속 드러머와 관계를 쌓으면서 새로운 심벌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음악에 어울리는 심벌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만드 질전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아만드 질전은 바로 재즈계의 가장 이제 그 재즈의 붐을 일으켰던 시절, 뭐 진 쿠르파, 버디 리치, 맥스 로치, 샬리맨, 엘빈 존스, 토니 윌리엄스 같은 그런 세계적인 드러머들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60년대가 되면서 그 여러분 그 미국 AFK에 보면 가끔 여러분 SNS에 보면 드러머가 나와가지고 막 하면서 막 쇼하는 그런 드러머가 있었어요. 백인 드러머. 바로 그 사람이 버디 리치라는 사람인데, 버디 리치가 이제 공장을 방문하게 되면서 그 여러 심벌에 대한 그 사운드를 들려주게 되면서 심벌이 성장을 하였고, 바로 1964년도에 비틀즈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자그마치 이 심벌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질전 회사에 약 9만 개의 심벌이 오더가 됐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후에 이제 질전은 1960년대가 되면서 바로 이 질전 뉴비트 하이햇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네, 뉴비트 하이햇은 질전 회사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하이햇인데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비트는 굉장히 그 무거운 버텀을 사용해서 이게 버텀입니다. 이 버텀을 사용해서 아주 착 밟을 때 이 발로 밟을 때 무거운 소리를 내는 심벌로 아주 유명한데, 그 칙 사운드가 모든 드러머들을 위한 그런 표준 사운드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1976년도쯤 그 사업이 3번이 확장이 되었고, 바로 이제 어베디스는 그의 손녀인 지금 현재 질전의 CEO인 크레이기 질전이라는 여성 CEO가 있는데, 그 질전을 초대해서 가족 사업에 뛰어들게 만들어요. 자기 손녀를. 그리고 3세대에 걸쳐서 지금 질전 세대가 가족 사업에서 나란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79년도에 그 어베디스 질전이 90세가 되면서 세상을 떠났고요. 바로 그 아만드 질전이 이사회의 이사회장이 됩니다.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되고 1980년대가 되면서 이 기계화 시절이 되면서 아만드 질전은 그 컴퓨터로 제어되는 무작위 해머링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 질전 심벌은 사람이 망치로 때려가면서 이 심벌을
만들게 되는데 망치로 이걸 해머링을 하면서 심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로 이것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서 컴퓨터가 망치로 자동으로 때려지는 해머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심벌을 한번 만들게 되면 똑같은 심벌을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수공으로. 그래서 그 만든 소리를 기계에 입력을 해서 기계가 자동으로 해머링을 하는 시스템인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만드는 그 소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여러 다른 제품을 똑같은 소리를 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1년도에 유명한 그 존 콜트레인 퀄텟에서 아주 에너지 있는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는 엘빈 존스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 질젠은 그 수공품인 바로 K 컬업 질전이라는 심벌을 만들게 됩니다. 네, 컬업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컬업, 우리 그냥 바로 말하면 캐로프라고 하는데 이 컬업이 바로 사람 이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컬업이라는 심벌을 옛날 스타일로 지금 재가공을 해서 질전에서 현재 컬업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심벌은 굉장히 전통적인 빈티지한 사운드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질전은 뭐 드럼 스틱도 만들게 되고요. 여러 이제 유명한 드러머인 뭐 루이 벨슨, 데니 챔버스, 비니 컬리우라 이런 드러머들의 아주 첫 번째로 선택을 받는 그런 심벌 회사로 자리를 잡게 되죠. 1990년대가 되면서 질전은 이제 새로운 심벌을 만들게 되는데 그 심벌이 바로 팝 드러머에서 빠질 수 없는 바로 이 A 커스텀 심벌이 되겠습니다. 아우 반짝반짝합니다. 네, 이 A 커스텀 심벌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질전 회사에서 아주 가장 인기 있는 모델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제 1900년대에서 2000년대가 되면서 질전은 이 심벌이 iOS 9001 품질을 획득을 하게 된 최초의 타악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회장 아만드 질전이 81세 나이에 사망을 12월 26일 날 애리조나주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 2003년 질전이 380주년이 되면서 질전 380주년 심벌도 새로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 심벌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질전 심벌에 380주년이라고 기념 심벌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가 되면서 그 일본의 유명한 아키라 진보를 통해서 바로 이 K 하이브리드라는 K 커스텀 하이브리드라는 심벌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아주 어둡고 다크하고 밝은 배음을 내는 심벌로 그 아키라 진보와 긴밀한 협상을 하면서 만들어진 최고 소비자상을 수상을 했다고 해요. 자, 2010년도에서 현재까지가 되면서 질전은 그 세계적인 드럼 회사인 그 빅펄스라는 스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빅펄스 스틱이 되겠는데, 이 빅펄스 스틱 회사와 합병을 이루게 되면서 질전과 이제 빅펄스가 함께 만들어지는 그런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전 회사에서도 질전 스틱을 생산하는데 이 빅펄스에서도 같이 스틱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지를 못해서 이 프레젠테이션 번역본을 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본적인 어떻게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이 질전이라는 심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오늘 한번 새롭게 되짚어보는 그런 아주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고 있는 이 심벌은 이번 그 질전 아시아 트립에서 심벌을 만드는 심벌 장인이 계세요. 폴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질전에서 30년 동안 심벌을 만드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새로 만든 심벌이 몇 장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아티스트 드러머들을 모시고 이 심벌을 들려주게 되면서 아티스트들에게 피드백을 받았는데 굉장히 맑고 청아합니다,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
심벌은 어디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여기 보시면 큰 해머링이 중간중간에 보이실 거예요. 이 해머링이 뭐냐면 질전에서 약 몇 년 전에 케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모델에서 바운스 라이드라는 거를 만들게 됐는데 그 바운스 라이드는 재즈 드러머인 케니 워싱턴이 그 과거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빌리지 뱅가드라는 재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오래 했던 멜 루이스라는 드러머한테 직접 반려받은 올드 K라는 심벌이 있습니다. 저도 올드 K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심벌이 올드 K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재즈맨 이경구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빈티지 심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 로고가 있습니다. 이 로고가 바로 질전 보이시죠? 네, K질전 이스탄불. 네, 이게 바로 1960년대 만들어진 심벌인데 바로 이제 빈티지 심벌이에요. 그 K 콘스탄티노플 바운스 라이드는 이 빈티지 심벌을 본따서 케니 워싱턴이 새로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 심벌인데 그 바운스 라이드에 들어있던 해머링을 본따서 여기에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큼직큼직한 해머링이 굉장히 시원시원한 소리를 만들게 돼요. 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심벌을 질전에서 만든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EFX라는 질전 심벌인데요. 이 EFX 심벌이 굉장히 그 시원한 소리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깨졌지만 굉장히 이 구멍이 뚫린 심벌이 시원한 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 심벌의 장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다 보니까 이렇게 크랙이 많이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심벌이 구멍이 뚫어놓으면 굉장히 시원한 소리가 나는데 구멍을 안 뚫고도 시원한 소리를 어떻게 낼까 연구를 한 끝에 이 K 클러스터 시리즈라는 심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티스트들한테 한 장씩 나눠줬는데 이 폴 프란시스가 제가 번역을 했다고, 통역을 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여기다가 본인의 사인을 직접 짜잔, 네, 사인 보이세요? 여기다가 사인을 해주셨어요. 2018년 폴 프란시스. 네. 전 세계에 저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전 심벌에 대한 역사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좋은 정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편은 바로 질전 심벌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비밀 합금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럼맨TV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럼맨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